어제하고 오늘이 현지 시간 미국에서요. FOMC라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융통화위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위원들이, FOMC 위원들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이틀간 열리는데 현지 시간 어제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 이제 맞추는 날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그 밤 새벽쯤, 근데 내일이 되겠죠, 그죠? 날짜는 내일이 되는데 새벽쯤 뭐 결정이 날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얘기 나오는 거는 0.75%포인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요, 기준금리가 이제 하방 상방 같이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하방 3%에서요, 상방 3.25%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러면 또 역전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그죠? 우리나라가 역전이 되면 이제 또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도요, 또 재빠르게 또 움직일 겁니다. 좀 안타까운 건요,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리면 이제 우리도 올려야 돼요. 그럼 좀 여러 가지 좀 힘들죠,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은. 이렇게 봅니다. 시장 예상치는 0.75%포인트고요. 그렇게 이제 오늘 그 결정이 나면 뭐 주가에는 뭐 커다란 영향은 없어요. 어차피 차트에 반영이 됐고, 모든 이제 시장의 이제 예상치는 0.75%포인트인데 거의 한 85%가 그래요. 그런데 약 한 15% 정도는 1%포인트도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0.5%포인트를 올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뭐 그건 호재겠죠. 그런데 0.75%포인트가 오르면요, 그냥 당연히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하시고요. 그 예를 들어서 1%포인트가 오르면요, 그건 이제 또 글로벌 시장에서는 또 악재겠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현재 뭐 어떻게 올리든 내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그죠? 앞으로, 이제 4분기, 그리고 이제 내년 2023년도에 어떤 청사진을 그릴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나 뭐 실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산적된 문제를 미국의 파월 의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어떤 매파적, 즉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는데 비둘기파는 좀 온화적인 거고요, 매파는 좀 강한 거죠. 그래서 매파적인 발언을 어떻게 오늘 이어갈 것이냐. 이제 회의가 끝나고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언론의 이제 주목은요, 바로 파월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좋은 얘기 나오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왜 이 상황까지 왔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죠. 팬데믹이었죠.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 코로나라는 게 지금 3년째 이러고 있으니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힘들죠. 뭐 금융위기는 아니죠. 어쨌든 2019년도에서 이제 중국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바로 폐렴이라는 게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명명되면서 어쨌든 그게 뭐 자연적으로 발생했는지 인위적으로 발생했는지는 뭐 아직까지도 뭐 중국에서는 뭐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이제 전 세계인들이 너무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일단 뭐 지역, 중국 같은 경우는요, 지역이라든가 뭐 공장 다 폐쇄하고 문 닫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하여튼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방송 들어가기 전에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일 새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달 16일입니다. 다음 달 16일이 10월 16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바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이 확정되는 그 날이죠. 물론 이제 중국은 이제 10년입니다, 임기가.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 10년하고 또 10년 더 했죠. 그러고 이제 3연임, 즉 10년을 더 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다음 달 16일 날 결정이 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중국은 지금도 이제 강력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에서 뭐 2명이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아파트를 그냥 현관문을 봉쇄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지역에 한 200여 명이 이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 그러면 한 2천여 명이 사는 그 지역을, 아주 동네를, 그 지역을 그냥 봉쇄시켜 버리는 거죠. 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올스톱 시키는 거죠. 자, 중국은요, 공장입니다. 세계 어떤 뭐 OEM이 됐든 파운드리가 됐든 모든, 전 세계 모든, 그죠? 어저께 포드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부품 조달이 좀 원활하지 않고 또 부품 값이 또 올라서
뭐 어제 뭐 급락을 했습니다만 비단 그쪽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자체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반제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중국에서 자꾸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부품 조달이나 그런 제품이 조달이 안 되면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끝날 것이냐는요. 내년 10월 16일 날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내가 이제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을 할 때요. 저는 제로나 코로나 정책 안 합니다. 앞으로 10년하고 계속 종신으로 갈 건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자, 그렇게 보고요. 자, 한 가지 짚어갈 거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 자, 우리가 미국의 이제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나 아니면 저 유럽 그 축구 유럽 리그 같은 걸 보면요. 관중들이 마스크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우리 야구 경기장에서 씁니다. 그래서 실내 마스크를 이제 좀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가 지금 소설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봄쯤에는 대한민국도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겠다라고 하면 코로나 종식이 되는 거죠. 자, 어제 그제 여러분들 저 TV에서 생중계를 보셨겠습니다만 영국의 여왕 장례식장에서 보니까요. 그 교회인데요. 뭐 따닥따닥 그 인사들이 전 세계 어떤 정상들이 따닥따닥 붙어 앉아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마스크를 그 친구들은 안 썼다는 거죠. 그죠? 그걸 보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전에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모가지를 비틀어도요, 새벽은 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그 야당 시절, 그러니까 야당 탄압 막 많이 하던 그런 서슬퍼른 어떤 군부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이들 가족 여러분. 그러니까 작년 7월을 고점으로 해서요. 지금 뭐 최소 30에서 뭐 최대한 50%까지 거의 반토막이 나 있죠. 물론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아니,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힘을 내 봅시다. 힘을 내 보시고 어쨌든 또 새벽이 오겠죠. 그 말씀 드리면서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멋진 말이죠. 그죠?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하여튼 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종목을. 그래서 강의 중간중간 그런 이야기 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